114쪽 전자기 유도. 전자기 딱 하시면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단원이 나간다고요. 페이지 또 몇 쪽? 134쪽 상호유도. 몇 단원 나간다고? 두 단원 나가요. 숙제가 두 단원에 해당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숙제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홀수분하는 걸 할게요. 다시 오늘은 전자기 유도하고 상호 유도가 거의 비슷한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두 단원을 할 건데 우리 원래 숙제는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단원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홀수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수업 기획서에 써 있는 그 문제 숙제 홀수만 숙제 좀 제발 해오시고요. 자, 그래서 페이지 114쪽 전자기 유도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유도, 상호 유도를 묶어가지고 한 방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한번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 현상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 뭐라고? 외부 자기력, 자기 선속 변화에 의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기장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변화에 의해 뭐가?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렌츠의 법칙이 있잖아요. 렌츠의 법칙. 이거는 뭘 찾아내는 거라고?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아내는 거라고. 이게 뭐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외부 자기 선속 변화를 방해하려는 쪽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변화 방해. 뭐가 핵심이라고? 변화를 그냥 방해가 아니라 변화를 방해하는 거. 어떤 게 있었어? 근데 그게 세졌어. 그럼 그거를 약해지는 쪽으로. 어떤 게 있었는데 그게 약해졌어. 그럼 그거를 강해지는 쪽으로. 오케이?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할 거고요. 이 전자기 유도에서 나오는 식은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이거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인데 2는 마이너스 m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파이는 우리 자기장한테 배웠죠? b 곱하기 a. 자기장의 정의가 단위 면적당 지나는 자기 선속이니까. 오케이? 얘가 뭐예요? 유도 기전력. 기전력을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합니까? 두 글자? 압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뭐겠어요? 볼트가 된다는 거. 기전력 그래가지고 단위 뭐야? 뉴턴이야 이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은 전압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위가 뭐다? 볼트라는 거. 자, 가분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자속 변화량에 비례한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자, 물 안에서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A 저항이라고 합시다. 저항 B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저항에는 지금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흘러요.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석을 매우 빠른 속력으로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흐르는 방향이 A에서 R을 거쳐 B를 흐를지 B에서 R을 거쳐 A를 흐를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변화 방향이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지금 어떠한 자기장이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가오니까 이 코일 입장에서는 저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점차 세지는 걸 느껴요? 약해지는 걸 느껴요?
세지는 걸 느끼죠? 뭐가 오른쪽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 세지는 걸 느꼈다고. 변화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 유도전류가 흐를 거야. 그럼 여기서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도 뭘 만들어내? 자기장을 만들지. 그럼 이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외부 변화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아래쪽으로 세졌어요. 그럼 그걸 방해하려면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아래쪽일까요? 위쪽일까요? 위쪽이 오른손이야? 위쪽이라고. 그래서 오른산 못한다. 왜 아래쪽? 유도 아래쪽이 세졌으니까 그 변화를 방해하려고 아래쪽으로 세진 게 싫은 거야. 그럼 유도 전류가 받는 자기장이 위쪽이 돼 아래쪽 방에 세진 걸 조금 더 줄일 수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줄 거라고. 맞아? 그럼 유도 전류는 어떻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A에서 R을 거쳐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또 배웠어. 이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자석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자기장 형성되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야? N극이라. 그래서 N극이 오면 아래쪽으로 N극을 만들어서 밀어버린다. 오면 오지 마. 가면 가지 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다고. 그런데 힘은 그렇게 따지는 게 되게 편한 거고 오면 밀 거고 가면 땡길 거고. 근데 근본적인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 똑같은 그림인데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다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똑같이 저항했고 A, R, B인데 이번에는 N극이 S극이 도망갈 거예요. 멀어질 거예요. 자, 잠깐 지금 어떠한 자기장이 있었죠?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얘가 멀어져요. 요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점차 세진 걸 느껴요? 약해진 걸 느껴요? 약해졌죠.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위가 돼야 될까요? 아래가 돼야 될까요? 그냥 방해가 아니라니까 변화 방해라고. 위쪽의 자기장이 점차 약해진다. 그게 싫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렵죠? 위쪽이 나와야 된다고. 변화 그냥 방해가 아니라 변화 방해라고. 변화 방해라고. 그만 쳐먹어 새끼야. 아우 고강미. 변화 방해. 그래서 위쪽. 완전 미치는 거야. 갑자기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누가 아주 기려버릴라 진짜. 이씨 걸어다니도 못하는 게 이씨. 자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찌 흘러야 얘랑 똑같이 이 경우랑 똑같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얘가 무슨 극 위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야?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면 다 땡긴다. 가지마.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방해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또 다른 예는 이걸 할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어요. 여기 이런 코일이 사각 코일이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어요. 맞아 새끼야. 자 얘가 널 던져버린다. 이렇게 1, 2, 3, 4, 5 위치에서 있을 때 움직일 때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건 두 개예요. 몇 번일까요? 당연히 2번과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3번은 안 흘러요. 왜? 자기장은 있지만 변화가 없으니까. 자, 2번 위치에서는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찾을 거예요. 저 사각도선에서. 자, 없는 영역에서 들어가는 영역에 자기장이 생겼죠. 그럼 이 코일을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 역선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럼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갈까요? 나올까요? 나와요. 나오겠죠. 변화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흘러요. 여기서는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들어가는 자기 역선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 역선의 숫자가 많아지는 걸 느껴요? 작아지는 걸 느껴요? 적어진 게 느껴져서 그걸 방해되니까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는 여기서 무슨 방향이라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라고.
이해되셨죠? 이해된 것 같으면 계속 몇 번에 거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해야 되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유도 전류는 변화 방해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패러데이 법칙이 적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자, 요건 가문수고요. 코일의 가문수고요. 요거는 시간당 자속 변화예요. 그런데 자기장이 변할 수도 있고요. 뭐가 변할 수도 있고 면적이 변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이 경우는 뭐가 바뀐 거예요? 자기장이 바뀐 거예요. 이 경우는 자기장은 일정한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코일을 통과하는 면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면적이 바뀔 수도 있고 뭐가 바뀔 수도 있고 자기장이 바뀔 수도 있고. 오케이? 오늘 이해됐죠? 둘 다 요도줄과 흐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식이 쏟아져 나와요. 잘 봐. 디귿자형 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여기 식이 꽤 많은 게 나옵니다. 보세요. 자, 디귿자형 노선인데요. 잘 봐. 자,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 R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항이 없고요. 요 폭의 길이가 얼마야? L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금속 막대기예요. 얘가 뭐라고요? 금속 막대인데 저 금속 막대를 일정한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당길 거예요. 뭐라고? 일정한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라고. 상황을 오른쪽으로 당길 거라고. V가 일정하게 V의 속도로 당겼어. 그랬더니 얘가 T초 후에 델타 T 후에 여기에 와 있던 거예요. V는 일정하게 당길 거라고요. 어떤 상황이 이해되죠? 그러면 처음에 면적은 요만큼이 있어요. 자기장 영역 내에서. 근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 코일의 면적이 커진 효과가 됐죠. 그러면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 역선의 숫자가 많아졌죠? 뭐가 흘러요? 자기장 변화 때문에 유도 전류가 저 당시 이게 어려서 이런 거. 먹지마. 네.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말고 새끼야. 걸렸으면 뭐, 그냥 응 아니. 무기 관련. 카메라 바깥으로 이동. 가격. 캡틴하네. 아우. 씨. 그런 거안 나가는. 다 먹어. 아니다. 그리고 먹으려면 제가 말만 하고 거짓말이야. 먹으려면 그냥 먹어. 아닌 척하면서 먹지 말고 이 새끼야. 맨날 걸려 짜증 나잖아. 그냥 맨날 이렇게. 이러고 있어 저 새끼. 아 개짜증나. 나도 하나만. 야, 쟤는 식탐이 강해서 먹을 거 안 좋잖아. 자, 생긴 거는 되게 잘 주게 생겼잖아. 동생 것도 다 뺏으려고. 그러니까 원래 식탐이 강한 애는 그래. 남의 건 내 거, 내 거는 내 거. 자, 이렇게 갔다고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 적선의 숫자가 많아졌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여기 고리에서 흐를 거라고. 어떻게 돼? 나오는 방향에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이 막대기에서는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막대기 자체가 움직여서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럼 이 막대기를 하나의 뭐로 생각하면 돼요? 전지라고 생각해도 돼요. 얘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그럼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위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할까요? 아래쪽을 플러스 극이라 하는 게 맞을까요? 전류는 전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마이너스 극을 향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위쪽 부분은 무슨 극? 플러스 극. 아래쪽은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이라고 얘기해야 전류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전류 방향을 잡았는데 뭘 하는 거냐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볼 거예요. 뭘 구할 거라고? 유도 기전력. 이건 뭐? 패러데이 법칙을 쓸 거야. 아까 E라고 썼지만 V라고 써도 되거든요. 유도 기전력은 전압이라서 V라고 쓸게요.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인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방향이에요. 방향 잡았어요. n은 가무수거든요. 근데 얘는 코인이 하나예요. 그럼 가무수 얼마다? 1이다. 그럼 마이너스를 날릴 거고 n도 날릴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a인데 여기서는 b가 바뀌어요? a가 바뀌어요? 자기장이 바뀌는 거예요? 면적이 바뀌는 거예요? 면접. 자기장은 일정한데 코일의 면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뭐를 바깥으로 뺄 거예요? b를 바깥으로 뺄 거예요.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a가 되겠죠? 그런데 델타 t초 동안에 면적 변화, 이게 면적 변화량이에요. 맞죠? 그럼 요 면적은 가로하고 세로 곱해주면 되죠? 이 세로 길이가 L이고요. 가로 길이는 V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L 곱하기 V 델타 T. V 델타 t예요. 그럼 델타 t가 지워지죠. 따라서 유도 기전력 V는 B, L, V라는 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일정한 길이를 가진 놈을 잡아 당겼을 때 거기서 만들어내는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구해진다. 자, 두 번째. 이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해볼게요. 여기 이제 오음의 법칙 쓸 거예요. I는 R분의 V. 그럼 얼마라고? R분의 B, L, V만큼의 유도 전류가 흐를 거라고. 맞죠? 세 번째. 잠깐만 여기서. 얘는 유도 전류긴 하지만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죠.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노선은 뭘 받아요? 힘을 받죠. 뭘 갖고 찾아? 이거. 아니면 이거. 하나만 갖고 해. F, B, I. 자, 어느 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고 지금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는데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힘 받는다고? 왼쪽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느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을 거라고. 맞아? 맞아. 이거라고 이새야. 손 좀 피고. 이게 뭐야 이게? 세워. 그거. 자, 그래서 여기의 크기를 보면 자기력의식 F는 B, I, L이죠. 근데 I 값을 우리 여기서 구했잖아요. R분의 B, L, V 곱하기 L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R분의 B 제곱 L 제곱 V가 된다고. 맞아요? 그런데 네 번째, 속도가 일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운동하는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고 있죠. 그런데 등속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쟤는 한번 당기고 놓으면 속도가 줄잖아. 뭐 일정한 속도로 당기려면 이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겠죠? 맞아? 그럼 나는 저 막대기를 힘을 줘서 당겨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맞아? 그러면 인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뭘 구할 수 있다고? 인류를. 인류요. 인류를. 이 새끼. 구하다. 아유! 씨! 인류를 구하다. 인류를 구하다. 강민아, 네가 역대 최강이야. 수업 방해하는 어떻게 인류로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인류를 구할 수 있어요? 인류요? 아니 저도 인류를 듣기는. 야, 인류라고 이 중신아. 왜 자꾸 인류가 뭐야? 인류는 이 새끼야. 이 자원동으로 모르는 개새끼. 아우 씨. 인류이 뭐예요? 한 시간당 한 1을 시간으로 나눈 게 그 인류. 배웠잖아. 그래. 이 새끼. 자, 인류를 P 다시는 F 다시 곱하기 V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F 다시는 뭐하고 똑같았다고? 등속 운동을 하려면 F하고 똑같았었지. 이 크기랑 똑같다고. 그럼 어떻게 돼? F 다시가 F랑 똑같으니까 R분의 B 제곱 L 제곱 V 곱하기 V라. 그럼 뭐가 돼요? P 다시가 R분의 B L V 전체 제곱이죠. 하나만 넣으면 끝나요. 다섯 번째,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 우리 전력식 기억나요? 전력 P는 VR. 집에 안 갔어 어제? 는 I제곱 R는 R분의 V제곱. 이게 전력식이었잖아요. 인상아 어떤 식 쓰는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빨리 골라. 씨. 그러세요. 두 번째 I 값이 이거였어요. 불러 R분의 B L V 전체 제곱 곱하기 R 계산. R분의 B제곱 N제곱 B제곱. 맞아. 씨발 뭐랑 똑같아. P 다시가 똑같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건 뭐라고? 내가 1초 동안에 제일 땡기면서 한 1이에요. 이거는 저항에서 1초 동안에서 생성되는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라고. 나는 분명히 힘을 줘서 땡겨서 이랬지. 근데 속도가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럼 내가 해준 일 다 뭐로 바뀌었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 곧 전자기 유도 현상은 에너지 모든 법칙이겠지. 역학적 에너지가 줄든 외부에서 일을 해주든 그 해준 일 줄어든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만들어지는 거다 라는 걸 나타낸 거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전자기 유도 현상은 뭐의 일종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내용이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카나 페라데의 법칙 거기에 오음의 법칙이 들어가지 이거 보이지? 거기에 전자기력이라는 식이 또 들어가지?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일률식을 알아야 되지? 전력식도 알아야 되지? 이 전체가 다 들어있어.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개 많은 식을 정리할 수가 있지? 그래서 물리에서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분야예요. 저 공식 좀 째고 가도 돼요? 뭐? 저 공식 좀 째고 가도 돼요? 써 새끼야. 써야 들어가지. 찍으면 집에 가서 공부하겠니? 네, 안 해. 그 영상을 보고 영상을 캡처해. 시끄러. 네. 쓰는 게 의미가 있지. 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찍어놓고 응 찍었네. 응 뭐야? 그다음에 지우지. 지금 안 되죠. 그 생의 소중한 비밀이 이제 와 이건 역적이다면서. 애야, 난 역대급 빌런이야. 수업에서 진짜 엄청난 빌런이야. 어떻게 수업 방해를 잘하지? 저는 수업을 애야, 너무 쉽게. 이번에 너 B집안에서 집안에서 계속 그따구로 수업하면 내가 본대를 보여줄 거야. 공부할 생각이 없으면 들어오지도 마. 수업만 들어. 내가 너처럼 하면 분위기가 하나도 안 잡힌다고. 하면서 하면 내가 일 안 하잖아 이 새끼야. 좀 하면서 해. 알겠어? 예. 이 새끼 눈치는 빨라가지고. 아우 진공벽에 좀 시끄러. 진짜 안 보여요. 야 그래도 저놈은 안 하는 척 하면서 그나마 좀 하거든. 근데 겉으로만 볼 때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 바보들은 쟤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러고. 저 새끼는 되게 여우 새끼예요. 고광민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저거 여우야. 멍청한 여우긴 하지만 그래도 물건들을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 여우라고. 아니 얘는 아무리 봐도 생긴 걸로 여우가 될 수가 없잖아. 근데 행동도 그렇고 저거 여우야. 눈치는 또 얼마나 빨라. 아니 머리를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싶냐. 알겠어? 네. 학교에서 말이 통할 때 그만해. 말이 통할 때나 말을 하지. 일정 시간 지났으면 말도 안 해. 그냥 짓누고 말아. 주먹질 아니면 뭐야 헤딩. 최후의 수단 꺼져. 더 최후의 수단 원장님한테 일일이. 고강민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어요. 더 심한 건 엄마한테 전화하지. 어머니 애 데려가세요. 그리고 엄마가 기분 나쁘라서 학원을 안 보내. 진짜. 거기다 대고 엄마가 잘못했습니다. 웬만하면 안 해요. 요즘 같은. 기분이 나빠서 안 보내요. 우리 서로 윈윈할까. 넌 학원 안 와서 좋고 넌 너 아빠도 좋고. 아이고. 작작해? 네. 네.
근데 저 선생님이 수업을 그만둬서 어느 이유가 저 엄청난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뭐냐? 선생님 볼 수 있다는 사. 바로 아 올백 그거? 예. 오. 그냥 성적이 좋아지면 이런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런. 아이스크림 아주 그 맞아.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 먹이자 임마. 제가 사실 이번에 과학 내신 안 듣고 수업 오면 아이스크림 저를 먹는 거고 다음에 잘 수업 오려고 했는데 아예 휴강을 해버려갖고 기회가 없었어요. 하여튼 저거는 쓰레기. 자, 그래서 디귿자형 도서는 저렇게 된다라는 걸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했어요.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교류라는 게 나오는데 교류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교류 문제다 그러면 안 풀어도 돼. 오케이? 교류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다른 데도 어렵긴 하지만 인류 교류? 근데 교류 문제는 거의 없어요. 아 네. 자, 페이지 몇 쪽으로 간다? 134쪽으로 갑니다. 뭐가 나와요? 상호유도. 왜 자체유도는 어디 갔냐? 자체유도는 뭐? 아, 자체유도는 물 안에 있었나? 미친. 아, 자체유도는 아예 빠졌네. 자, 상호유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상호유도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전자기 유도예요. 자, 여기 봅시다. 상호유도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 옆에 또 다른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또 다른 코일. 전구, 이렇게. 그냥 전류가 자, 전류가 그래프가 어떻게 흐를 거냐면 첫 번째 구간에 여기 스위치가 있을 때 스위치를 닫는 순간이에요. 닫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위치를 닫고 일정 시간이 지나요. 닫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세 번째는 스위치를 열어버릴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나면 자 보세요. 처음에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예요. 전류가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여기 보세요. 스위치를 닫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이쪽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어느 쪽 방향에 이렇게 왼쪽 방향에 자기장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요. 그럼 얘는 뭘 느껴요? 이 왼쪽 방향의 자기장이 갑자기 세졌잖아요. 변화를 느낀다고.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이겠죠? 없던 왼쪽에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뭐가 만다고 얘가 유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여기 유도 전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화살표 이렇게 내려오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맞아? 그럼 여기서의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요? A에서 R을 거쳐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라고요. 맞아요?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얘가 만든 자기장이 계속 왼쪽 방향으로 존재하죠. 그럼 얘는 변화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럼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럼 여기 유도 전류가 안 흘러요. 자 여기는 갑자기 오픈을 시켜요.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왼쪽 방향에 자기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갑자기. 그럼 얘는 그 변화 느꼈죠? 그럼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왼쪽이 될까요? 오른쪽이 될까요? 왼쪽. 왼쪽이 되겠죠. 변하니까. 그럼 어떻게 흘러요? 전류가? 그거는 반대로 흐르겠죠? 그럼 여기는 유도 전류가 B에서 R을 거쳐 A 쪽으로 흐르게 된다. 맞아? 이 옆에 있는 놈 때문에
얘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상호 영향을 준다. 상호 유도라고 부르는 거야. 이 상호 유도와 관계되는 식이 있어요. V는 마이너스 M 델타 T분의 델타 I 시간당 전류 변화량에 비례한다. 유도 기전력이 M은 상호 유도 개수라는 거야. 아까 뭐랑 똑같아? 유도 기전력 마이너스 M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랑 거의 똑같은 식이야. 이것도 실제로는 뭐 패러데이 법칙 가지고 유도해낸 거거든. 왜? 어? 국물이 나와서 화장실을 갔던 날. 뭐 한다고? 국물이 나와서 화장실을 갔던 날. 그냥 쳐먹. 야, 너는 얼굴이 그냥 콧물이 나와도 쳐먹을 얼굴이야. 머리 수업방이야. 아우, 진짜 가지가지 해요, 저. 그래서 저게 상호 유도라는 거. 똑같아요. 뭐하고 패러데이 법칙하고 전자 균형은 똑같다고. 그런데 이 상호 유도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상호 유도를 이용한 장치가 뭐가 있다? 변압기가 있다. 이거면 돼. 그리고 상호 유도를 이용한 가장 또 대표적인 장치가 여러분들 뭐? 무선 충전. 여기서 확 자기장 변화를 만들어내. 그 충전기에서. 그럼 그 자기장 변화에서 여러분들 배터리에서 뭐가 된다고?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면서 충전이 되는 거야. 이게 상호 유도라고. 응? 그러면 무선 충전 효율이 좀 다른 거예요? 효율이 요즘 그렇게 안 나죠. 그래요? 그거는 그 무선 충전기가 좀 허접한 거라서 발레 충전이 안 되는 거고, 좀 좋은 거 비싼 거 전구 이런 것들은 충전이 무선 충전이나 유선 충전 거의 비슷해요. 오케이? 그 기계가 똑같은 너 유선 충전도 선에 따라서 충전이 잘 되고 안 되고 하잖아. 무선 충전도 마찬가지야. 무선이 무조건 효율 이 개념이 아니라 그 기계가 좀 싸서 기능을 또 못하는 것 뿐이지 무선 충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 개념은 아니라고. 오케이? 자, 이 상호 유도를 이용하는 예가 있어요. 이용, 상호 유도의 이용. 이게 뭐다? 변압기예요. 변압기가 뭘까요? 이 압은 전압이에요. 뭐를 바꿔준다?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가 변압기예요. 일명 영어는 트랜스. 이 트랜스를 우리 젠더 맞아요. 젠더. 그런데 이 트랜스를 일본식 발음으로 아직도 쓰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공사 현장에서 트랜스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뭔지 알아요? 도란스. 실제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도란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 그럼 변압기에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도란스 다 알아들어요. 야 도란스가 할 거면 다 알아보세. 여러분들 우리나라 복사기 대부분은 우리나라 게 아니고 일제게 훨씬 더 많아요. 네, 비슷한 기능을 할 때 아직까지 복사기는 일본 쪽이 조금 더 나아요 기술이. 그럼 똑같은 가격일 때 일본 제품들이 조금 더 기술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 제품 많이 쓰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몇 볼트 써요? 110볼트 쓰거든요. 110볼트 전용으로 복사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다 콘센트 젤로 껴가지고 그냥 210에 꽂아버리면 복사기가 타버려요. 그래서 복사기 옆에는 항상 트랜스 변압기가 있어요. 거기에 꽂고 꽂아요. 110볼트를 바꿔놓고 꽂아야 안 그러면 탄다고. 우리 학원도 있어요. 그거를 빼서 그냥 쳐내는 복사기 고장나요. 학원도 오기 싫어. 뭐라고? 아예. CCTV는 괜히 있니? 왜 고장이 났지? 탄대야. 왜 타지? 이게 그냥 꽂혀있네. 너 새끼야 돌려. 찬선데? 그럼 CCTV를 가리도록 하죠. 뭐 어떻게 돼? 왜 학원은 폭파하지 새끼야. 자, 그래서 상호 유도를 이용한 가장 그냥 꽂아주면 변압기를 설명해 볼게요. 자, 시험 볼때 원해. 변압기는 이렇게 생긴 철심을 두 개, 이렇게 미음자 형태로 생긴 철심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감아요. 여기 반대쪽에 이렇게 전선을 감아요. 여기 가문수를 N1, 여기 가문수를 N2라고 할게.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 입력 전압을 V1, 여기서 빠져나오는 출력 전압을 V2라고 할게. 근데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 뭐였어요? 이거였다고. 가문수하고 전압이 비례했죠. 그래서
식은 이거 하나예요. n1분의 n2가 v1분의 v2. 1, 2 나왔다는 얘기는 비례거든요. 가문수하고 뭐하고 전압은 비례한다. 자, 그런데 들어갈 때 1초에 들어가는 에너지하고 나오는데 1초에 들어가는 빠져나오는 에너지가 다르면 말이 돼 안 돼. 효율은 100%라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변압기를 통한 열 손실,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조건이. 그럼 들어갈 때 에너지하고 나올 때 에너지 당연히 어떻게 돼? 같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1초당 에너지가 전력이에요. 근데 P는 뭐? V, I. 그럼 V하고 I 곱한 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I가 어떻게 나와야 돼? I, 1, I2. 그럼 난 둘이 곱한 게 같아? 아니잖아. 그럼 뭐가 같아야 되는 거 여기가 I2, I1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VI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P는 VI. 1의 에너지하고 2의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1, 2, 1, 2, 2, 1. 전류만 가무제 반대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상호유도는 끝. 자, 끝나니까 여기 가스. 자, 그래서 상부유도는 저거 번학기나 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그런데 상호유도가 일어나려면 지속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자기장 변화를 느껴 못 느껴? 못 느낀다. 그럼 여기서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걸 뭐라 불러? 교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변압기는 뭘 이용한다? 직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뭘 써야지만 작동하는 거다? 교류 전원을 사용하지만 작동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변압기 자체가 상호유도, 전자유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용한 거다. 시급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가문수하고 전압은 필요하는 거고 들어가는 에너지하고 나오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것만 알면 끝이다. 이해됐어? 네. 자, 상호유도는 이게 다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제는 시험 기획서에 나와 있는 거에서 보면 홀수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됐죠? 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내신 끝났고 변명 없으니까 숙제 다 해오고 도장은 많이 들어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고학민? 그래서 네. 월요일날인가? 안녕.